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던 커피나 에너지 음료 한두 캔만 먹으면 청소년들 이렇게 현대인의 커피 소비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항기 초 커피는 궁궐에서 서양인을 접대하던 음료로 지금의 커피와는 달랐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접대하는 건 물론 고종이 상당히 좋아하여 커피를 이용해 고종을 암살하려 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산업화의 시작으로 오랜 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은 각성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커피가 들어오고 확산되며 다방문화로 발전해 오늘날의 커피숍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커피숍은 카페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매장 수와 브랜드 모두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페 전문점 매장만 전국 10만 개에 육박하였고 광화문의 경우 스타벅스만 해도 반경 1km 안에 매장이 42개나 된다고 합니다. 뉴욕 전체의 매장 수보다 서울의 매장 수가 4배 가까이 되는 수이죠. 지금까지 본 영상 속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현대인의 필수템 카페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를 알아보고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상기 씨를 1인으로 선정하여 일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커피 많이 좋아해요. 네, 주변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어본 적은 없는데 아침에 커피 먹고 점심에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간식 먹고 저녁에 에너지 드링크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피곤할 때 정신 차리려고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또 커피를 찾게 되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피곤한 아침을 시작하며 카페인을 찾고 계속 섭취한 카페인으로 인해 밤엔 불면을 겪고 또 다음날 피곤을 느끼며 카페인을 찾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순환을 유발하는 카페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투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민투표 결과 총 205명 중 65명이 콤부차, 143명이 제로콜라, 90명이 진통제, 65명이 디카페인 커피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투표했으며 제로콜라의 득표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콤부차는 평균적으로 8온스당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로콜라의 경우 355ml 기준 약 34.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통제는 한 알당 50mg 정도 함유하며 커피의 대체제로 많이 찾는 디카페인 또한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기준 355ml당 1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바카스 DF는 각각 30mg, 에너지 드링크는 몬스터 기준 100mg, 녹차는 티백 1개당 21mg, 종합감기약인 판콜 S 판피린 Q는 한 병당 30mg을 함유하고 있고 홍차는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0mg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1ml당 카페인 함유량이 0.15mg이 넘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았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요. 디카페인이어도 카페인이 다 조금씩은 들어가니까. 콜라에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투표했어요. 디카페인 커피가 제일 의외였습니다. 디카페인인데 카페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외여서 골랐어요. 이게 원래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데
카페인이 있다고 해서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개보린 약 그거요. 실제로 아플 때 먹는 거다 보니까 아플 때 먹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좀 안 좋지 않나 싶었는데 약이어서 있을 줄 몰랐어요. 다른 식품들 중에서는 카페인이 들어갔다고 한 번씩 들어봤었는데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진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대다수가 앞서 나온 식품들에 카페인이 함유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보신 것처럼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진통제에 함유된 카페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약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경을 써서 염증 물질이 뇌에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약간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은 이제 정량을 넘어서면은 이제 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심박수가 증가될 수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것을 또 호소하고, 카페인을 요새는 많이 먹기 때문에 카페인이 무시하지 못해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희는 전문가를 통해 카페인 중독의 범위와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카페인 중독이란 이제 소량의 카페인으로 각성, 기능 수행의 개선이 나타나므로 하루 최소 250mg을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DSM-5에 따르면 250mg을 초과하는 고용량 카페인을 섭취하고 카페인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안절부절이나 신경과민, 흥분, 불면, 안면홍조, 이뇨작용, 위장장애, 근육연축, 사고와 언어의 두서없는 흐름, 빈맥 혹은 심부정맥, 지칠 줄 모르는 기간, 정신운동, 초조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5가지 혹은 그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가 이야기한 카페인 과다 섭취의 부작용,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험 기간이라 요새는 카페에서 커피 주로 사 마시고 평소에는 에너지 드링크나 녹차, 그런 차 종류 많이 마십니다. 적게 먹을 때는 빈속에 하루 한 잔이고 보통은 2-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잠을 되게 적게 자고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배도 아파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것도 있었고 두통도 있어가지고 약 먹고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있기는 한데 줄이려고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줄여져가지고 고민입니다 요새. 카페인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찍 자거나 하는 식으로 카페인 의존도를 줄이려고 해봤어요.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피로를 더 늘려가지고 카페인 의존도를 높인다 생각합니다. 카페인 부작용 경험자는 물론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중독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 4가지 체크했습니다. 저는 3가지 체크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될 때 커피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좀 힘들었어요. 막 줄여야겠다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확실히 그 다음날 좀 힘든 것 때문에 이게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다가 안 마시게 되면 몸이 힘든 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제한 범위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유 제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및 우수 판매 업소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매점은 물론 자동 판매기에서도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학교와 우수 판매 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많은 카페인 식품에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직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음료들은 많이 나가고요. 다른 초콜릿 같은 음식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10대 분들은 주로 에너지 음료를 주로 드시고요. 20대, 30대 분들은 커피나 자양 강장제 등을 많이 사가십니다. 카페인 식품 구매에는 따로 제한되는 게 없어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합니다. 고카페인 함량 식품에 기재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카페인 소비량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가 학생들에게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험 전날에 막 네 캔씩 마시고 와가지고 막 저녁에 엄청 토하고 시험 잘. 한 고등학생이 에너지 음료 한 캔을 마시고 경련과 언어 장애를 일으켜 미국에서 10대 남학생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도중 사람들은 각성 효과를 위해 앞서 보신 뉴스 자료와 같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카페인을 섭취하며 계속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로 인한 각성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성인은 400mg, 그리고 임산부는 200mg, 청소년은 100mg, 초등학생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카페인 섭취는 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뭐 비타민이나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고카페인 음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85% 이상의 아동과 성인들이 규칙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은 수행 기능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복용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하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 중독을 좀 살펴보면 그 반감기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성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반감기 4시간에서 6시간을 흔히들 우리는 각성 효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잔에 뭐 혹은 한 캔의 그 에너지 드링크로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한 용량을 먹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고용량의 그 카페인을 섭취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그리고 내성의 정도나 그리고 섭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거 필요하고요. 하루 그 취침 4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하지 않는 것, 어느 식품에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이러한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디카페인으로 대체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섭취하는 뭐 비타민 이런 데 안에서도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돼, 이 정도면 예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카페인 섭취 적정량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올바른 카페인 섭취량을 제시해줍니다. 여성 평균 몸무게 58kg의 하루 섭취 적정량은 348mg, 남성 평균 몸무게 74kg의 하루 섭취 적정량은 444mg입니다. 앞서 봤던 1인의 몸무게 58kg 기준 하루 적정 섭취량은 348mg이지만 하루 섭취한 커피 2잔 474mg, 에너지 드링크 2잔 200mg, 초콜릿 37mg을 모두 합쳐보았을 때 총 611mg으로 이미 하루 적정 섭취량을 넘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카페인 섭취 적정량을 알아봤으면 적절한 카페인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각성 효과에 따라 취침 4시간 전 카페인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 함유량을 절감한 음료로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하기 위한 완화제일 뿐 대체제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식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쉬지 않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섭취하는 카페인. 당신은 아직도 카페니즘입니까?